수색사고 8일째를 맞아 수색당국이 기상 악화로 사고 해역 정밀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파도 때문에 수중 수색은 중단됐고 해상 수색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1월에 단행하겠다며 조직 개편안을 내놨는데 현장을 중시하겠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평소 얘기와는 동떨어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경북 문화관광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경주 보문상가를 대구의 대형 아울렛 회사에 매각한 것은 안일한 결정이며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도 헬기 추락 사고 발생 8일째를 맞았습니다. 4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독도 앞바다에서 수색 작업이 계속됐는데 기상 악화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풍랑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헬기 추락 사고 해역에도 2, 3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군 청해진함과 광양함은 낮 12시부터 기상 악화로 원격 무인 잠수정을 활용한 수중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함선 13척이 투입된 해상 수색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오후 들어 헬기 항공 수색도 기상 악화로 일시 중단됐습니다. 야간 수색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선 8척과 항공기 3대가 투입돼 해상 수색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풍랑주의보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색당국은 기상 여건을 고려해 잠수부와 무인 잠수정을 이용한 수중 수색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선원 윤영호 씨의 시신은 유족의 뜻에 따라 어젯밤 경남 의령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큰 사고나 재해 현장에서 항상 볼 수 있는 정치인의 의례적인 방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이나 지원책 없이 위로라며 이어지는 발걸음이 오히려 실종자 가족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문호 소방청장이 대구 강서소방서에 있는 독도 헬기 사고 실종자 가족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시의회 의장, 도의회 의장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의원님들이십니까? 뒤에는 뭐하러 지금 나왔습니까? 사진 찍으러 나왔어요? 본인들 마음 편하려고 여기 지금 왔어요? 관계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이 현장을 찾아 유족이나 가족을 위로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다릅니다.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데 도움되는 대책 대신 그저 손잡고 위로한 뒤 돌아가기를 바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북도지사는 관할 해역에서 사고가 났는데 엿새 만에 나타나 더 서운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그렇게 중하길래? 지사는 외국에 있다고. 외국에요? 외국에 있으면 답니까? 외국에서 뭐 하셨습니까? 이게 그렇게 중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장이나 대책본부를 꼭 방문해야 한다면 구조 활동과 사고 수습에 전념해달라고 실종자 가족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을 구조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 구조대원들한테 정부에서 보여주는 이런 처사, 이거는 너무나 잘못됐다고. 마음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마음으로 다가와서 유족자들 위로해 주시고.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독도 인근에서 발생한 소방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경상북도 등 4개 시군과 합동으로 사고 기종인 에어버스사 제조 헬기 39대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국내 운항 중인 에어버스사 제조 헬기 전체 39대로 공공부문 17대, 민간 부문은 22대입니다. 점검 내용은 운영 및 정비 규정 준수 실태와 조종사 교육 및 피로 관리 실태, 부품과 자재 관리 상태 등으로 민간 부문의 헬기는 전수 점검이 이뤄집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동해안에서 5만 불 시대 선도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매번 강조해 왔는데요. 그런데 경북도가 최근 내놓은 조직 개편안은 이 지사의 평소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1월 단행할 예정인 조직 개편안입니다. 핵심은 방대한 경제산업실을 일자리 경제실과 과학산업국으로 분리하는 것인데 과학산업국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4차 산업 기반 마련,
소재 부품 산업 및 바이오 생명 산업 활성화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과학산업국의 업무는 첨단 R&D 인프라가 몰려있는 포항과 관련되어 있지만 해당 부서는 포항 환동의 본부로 오지 않고 계속 안동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포항에서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인 포스텍, 그리고 리스트, 로봇 융합연구원 등에 소속된 연구원들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국가 과제를 따내고 경북의 차세대 먹거리를 발굴해야 하는 부서가 안동에 주저앉은 겁니다. 환동의 본부가 여기 와 있고 이쪽 지역에 포항 쪽에 R&D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굳이 안동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 조직 개편안을 보면 동해안 전략산업국 산하 독도정책과도 사라지게 됩니다. 독도정책과를 동해안 정책과와 통합하고 독도 홍보 업무는 독도재단으로 이관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조직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환동의 본부 소속의 과 하나가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경북도에서 관련된 그런 조직과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항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포항이 좀 더 빨리 한층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도의회의 심의를 받은 뒤 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인데 기존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업무 활성화 및 경북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조직 개편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에 열리는 제16회 전국 해양 스포츠대전 개최지로 포항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해양 스포츠 경기를 치르기에 적합한 영일대 해수욕장과 형산강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장 주변 기반시설과 고속도로, KTX 등 접근성도 뛰어난 점이 대회위원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2010년에 제5회 전국해양스포츠대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해수부로부터 국비 7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해수부는 지진과 철강산업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시가 대회 개최를 통해 세계적인 해양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울진군 후포항 남동쪽 36km 해상에서 어선 29톤급 A호와 7톤급 B호가 충돌해 B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호에 타고 있던 선원 6명은 전복되기 전에 모두 A호로 옮겨 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전복된 어선에서 기름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제 작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 문화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보문단지의 상징인 보문상가 매각은 너무 안이한 경영이자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꼴찌 수준의 경영평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무더기로 채용한 인력을 두고 재정적 부담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북 문화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문상가 매각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땅을 팔기 위해 건물을 기존 2층에서 3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300여 개의 점포가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인데도 지역 상권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내 상권이 피해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인들이 대모라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특히 경북 문화관광공사 사장이 올 초 인사청문회에서는 보문상가에 청년몰을 조성하겠다고 해놓고선 이를 뒤집고 가장 쉬운 매각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보문단지 상가 매각 여기에 대해서 참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매각해야 되는 이런 변화가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책임감도 느끼고. 이와 함께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한 올해 경영평가 점수가 79점으로 5등급 가운데 4등급이고 한국관광공사 점수 84.9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질책도 나왔습니다. 또 올 7월 한꺼번에 신입사원 32명을 뽑아 앞으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된 것도 문제라는 충고가 더해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 입구에는 경주중심상가연합회 등 상인 300여 명이 나와 보문상가 매각은 상인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항의를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14일 경북 지역 73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수험생 22,362명이 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1,902명이 줄어들었으며 수험생 가운데 재학생은 19,231명, 졸업생은 2,764명, 검정고시를 통한 응시자는 367명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지진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포항과 경주 지역 22개 시험장에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경주와 영천 등에 예비 시험장 12곳을 추가로 만들어 시험을 치를 계획입니다. 포항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환 중 하나인 북구청과 청소년 문화의 집 착공식이 구 중앙초등학교 터에서 오늘 열렸습니다. 중앙초 터에 들어서는 북구청은 연면적 19,000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되며 북구청 터에 조성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연면적 8,000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618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는 2021년 공사가 완료되면 원도심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초등학생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중학생 숫자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 자료를 보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도내 초등학생 숫자는 올해 13만 2천여 명에서 2024년 12만 5천여 명으로 6,800여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중학생은 올해 6만 1천여 명에서 2024년 6만 4천여 명으로 2,6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07년 황금돼지띠 해에 출생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예상되며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 동안은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울진과 영덕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비구름대가 확대되겠는데요. 울진 일부 산지 지역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늦은 오후 한 차례 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입니다. 입동인 내일 아침 최저기온 경주가 4도까지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20도 아래에 머물겠는데요. 이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한낮에는 가을볕이 따갑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4도에서 8도, 낮 기온은 17도에서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다가 늦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1도, 낮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고법 형사 1부는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